안녕하세요. 도심속 무당입니다. 오늘은 가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림, 신가리 등으로 표현이 많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무속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신가림과 뭐 가림을 잘못했다, 가리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러한 뜻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가림, 가리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신을 가린다.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가르마를 타잖아요. 뭐 5대5 가르마도 있고 2대8 가르마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가림이라는 단어는 구분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구분을 짓느냐? 이것은 이제 모실 신과 보낼 신을 구분하여 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보편화된 신가림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신엄마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또 경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당사자예요, 당사자. 당사자의 어떠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가림에서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부분은 명패. 어떤 줄력이 명패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얘기하는 이러한 명패가 이제 가림의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가림을 이제 신엄마가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뭐 신이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대부분은 당사자가 정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가림은 저절로 일어나게 돼요.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림꽃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내림꽃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듯이 가림꽃도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본인이 자기 정화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가림이 저절로 되면서 모실 신과 보낼 신의 구분이 갑니다. 구분이 가고 보낼 신들은 이제 영향이 이제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으니까, 당사자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으니까 보내버리는 거고, 모실 신은 이제 명패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무슨 벼락 장군 명패를 가지고 오셨다느니, 아니면 약사열의 명패를 가지고 오셨다느니, 이런 식으로 나의 줄력에 해당하는, 사실 이 줄력이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재능이에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대부분 착각하는 것이 신이 이렇게 있으면, 인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신이. 어떠한 표현으로는 이게 맞는 말이지만, 제가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떠한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는 눈으로 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사람 마음 내면에서 발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발현된다. 발현된다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현된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도움이 안 되느냐, 이 차이로 여기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무속적 용어에서는 이걸 이제 명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고 해서 다 가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노래를 못하는데도 가수가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타고난 재능이에요. 재능이 꼭 성공을 보장하지 않듯이 우리가 이렇게 가림을 해가지고 들어오신 조상님들이 내가 살아가는 데에서 내 삶에 도움은 되지만 이 도움이 된 게 재물로서 돈으로서 이렇게 굳이 보답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거든요. 갑자기 기침이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으셔야 되시고요. 무속에서 얘기하는 이 가림이라는 정확한 뜻은 쉽게 얘기해서 가르마 타듯이 우리가 어릴 때 얘기하냐 내 편 아니면 적 아니면 네 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가르마 가르듯이 신을 이렇게 가린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명패로서 구분을 하고 호주라고 해가지고 명패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험바가 해주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무속업을 하고 많은 이제 주변 사람들 그 같은 무속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많이 봐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명패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하는지 아니면 진짜 우러나서 명패 얘기를 하는지 요거를 구분시켜줘요. 그러한 이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림이 잘못됐다, 가림이 뭐 다시 해야 된다. 그 말은 그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이제 우왕좌왕을 하고 많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방황도 많이 하고 어떤 말이 맞고 어떤 말이 틀린지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상 그렇잖아요.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 시험관 말은 가림을 다시 해야 된다고 이쪽은 내리구슬 아예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는지 이 당사자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분들 말씀이 다 맞아요. 왜? 이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어떤 분은 가림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분은 내림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다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안 나와. 당사자예요.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가? 본인의 생각은 무엇인가? 본인이 나는 가림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내림이 잘못됐다고 여기는지 이 본인의 생각 또 확신 느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내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나를 믿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속의 길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나가 어떤 상황에 닥치면 좀 더 좋은, 좀 더 어떠한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가장 필요한 거는 본인이에요. 본인의 의지.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죠. 의지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림이 잘못됐다, 내림이 잘못됐다, 뭐 신가리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은 용어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경험치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더 맞다고 여길 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내리금을 못 믿나요? 무당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도 못하고 틀렸다고도 못해요. 모든 건 다 이제 어떤 시각에서 산이 이렇게 있는데 누구는 이 산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봐요. 또 누구는 아래쪽에서 위로 봐요. 누구는 비행기 타고 위에서 아래로 봐요. 누구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봐요. 누구는 이렇게 봐요. 누구는 이렇게 봐요. 그러면 보는 사람 개개인들마다 이 산에 대한 형상도 다를 것이고
느낌도 다 다를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건 그냥 산이잖아요. 산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가림이라는 이 총체적인 것들도 보는 방향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들이 다 다를 뿐인 거지 산이라는 건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의 주인이 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산을 바라볼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림에서 많이 이제 헤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림이 잘못됐어도 내가 내 길을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다 보면 이 가림은 다시 돼요. 어떻게 좀 더 빨리 하려고 하는 것에 치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제 낚여요. 그래서 제가 많이 예로 드리는 말씀들이 하나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거를 많이 배웠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림 못 여기에서 일로 가려고 하면 여기에 이제 물이 꽉 차야 되잖아요. 여기에 물이 꽉 차야 이게 흘러서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다시 물이 차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는 안 채우고 여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컵으로 떠서 뭐 부으면 된다, 이런 얘기는 말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이 물이 다 차지 않고 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가다 보면 어느새 꽉 차요. 꽉 차고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면 다시 또 그 다음 칸으로 또 넘어가요. 꽉 차면. 이게 인생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삶인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공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속의 길도 이것과 같지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맥이 다를 뿐이고 가는 줄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줄력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무속에서도. 요 줄력에 관해서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림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공부를 해서 이걸 다 채워서 이쪽으로 가다 보면 자동으로 알게 돼요. 스스로가 알게 돼요. 아는데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말을 들으면 불안감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멀리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가림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림은 이제 구분을 짓는다. 어떤 구분이냐? 가르마 가르듯이. 요걸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가림은 가르마다. 예, 2대8로 이렇게 2대8 가르마를 타듯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나누는 거는 이제 모실 조상과 보낼 조상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실 조상은 명패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한다, 무속에서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좀 더 가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가림은 그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결국엔. 예, 스스로.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줄력, 무슨 너는 어떤 줄을 타고 왔니? 너는 뭐 너희 조상님은 너는 뭐 천신줄이니 산신줄이니 도인줄이니 뭐 이런 얘기를 무속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럼 과연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찍어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럼 녹화가 좀 가끔 기침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좀 잘 봐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